다음은 저희 요즘에 소비주 컨셉군의 종목들이 꿈틀꿈틀됩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 저희 양봉 축제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양봉 많이 내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승엔터는 매수하신 가격이 14,050원이세요. 비중은 11% 들고 있습니다. 약간 손실권입니다. 지금 13,600원에 마감이 나왔는데요. 목표가가 정해져 있으세요? 네, 18,000원 희망 목표가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조정으로 인해서 빠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할 수 있는지 아마 목표가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가져가는 게 좋을지 내 목표가는 18,000원인데 이 정도가 가능하겠느냐 그 질문도 함께 남겨주신 거 맞으시죠? 네, 목표가도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오늘 종가는 나흘 만에 반락 나왔습니다. 네, 4.5% 정도 조정이었고요. 음봉 조금 길었네요. 네, 13,600원에 마감가가 기록이 됩니다. 차트상으로는 60일선, 21선 이탈하고 있는 상태고 뭐 단기평선, 장기평선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격 많이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꿈틀거리고 있는 화승엔터프라이즈의 가능성을 조금 봐주세요. 일단 주가는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저번 달이었나요? 화승인더를 상담해드리면서 왜 화승엔터프라이즈를 안 사시고 화승인더를 사셨냐고 그 얘기 했던 하셨어요. 예. 기억이 있었는데요. 네. 화승엔터는 저는 시청자분이 목표했었던 18,000원대까지는 올해는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올해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화승엔터가 고객사 제일 물량 큰 데가 이제 아디다스거든요. 리복도 일부는 하고는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벤더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중국의 벤더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이 칭로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네. 그쪽 물량을 조금씩 갖고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탈중국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쪽 업계, OEM 업계에서도 뭐 이제 코로나 영향도 물론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많이 올라가서요? 네, 퀄리티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성엔터프라이즈가 주가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섹터 자체의 어떤 그 소비재 아까도 제가 잠깐 세아피씨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재 쪽의 매기가 아직까지는 쏠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소비재 이런 패션 쪽 운동화 이렇게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스피드 투 마켓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굳이 오프라인 안 가도 요즘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보면 굳이 백화점 안 가고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이 작년 4분기까지 실적에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예상했었던 그 목표 주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 경쟁사 OEM 물량을 화승엔터가 일부는 좀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반영했을 때는 크게 뭐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실적이 조금씩 나와봐야 되겠고 수주장으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경쟁사 물량이 줄고 있는 건 확연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 증권사에서 자료 나오는 거 그 의류 쪽 섹터 쪽 데이터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나와요? 네, 나오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로 보더라도 화성엔터프라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 네. 작년도 연간 매출액이 뭐 1조 1,000억, 영업이익이 668억 가이던스인데 올해는 매출도 2,000억 플러스 나가지고 가이던스가 1조 3,000억에 영업이익 974억 보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탈중국화 현상으로 인해서 화성엔터프라이즈가 이익을 먹는 구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지수의 상승도 좀 부담이 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던 주도주 섹터로 올라가기가 상당 부분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이게 코로나 백신이 분포되고 나서부터는 향후에 우리가 봤을 때 뭐 피해 볼 수 있는 피해 봤었던 섹터들로 치자면 네. 화장품 소비재거든요. 내수 쪽 이런 부분들로 보면 화승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자금도 좀 충분히 쏠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사실상 좀 많이 저평가된 국면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소외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밸류에이션 기점으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주가는 부담이 없는 선이다. 일단 추가 매수 가격대 같은 경우는 전저점 깨지면 일단 1차적으로 추가 매수 하셔야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 시청자분께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하실 생각이신 보고 거죠? 가시는 예.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 그 추가 매수 단가는 12,6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1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비재 종목군들을 일단 파는 그 물량도 중요하지만 마진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고부가 가치 제품 아디다스도 워낙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격대가. 마진 어떻습니까? 협상력 있습니까? 단가?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통상적으로 마진 단가 같은 경우는 이런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고정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액이 슈팅이 나와줘야지 거기서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적정 BEP 매출액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뜯어보긴 해봐야 되겠지만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매출액이 올해보다 높다. 그러면 올해보다 영업이익률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률이 5.7% 정도 보면 내년도에 네. 증권사에서도 지금 7.2%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OEM 업체들에서는 사실상은 굉장히 높은 마진을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양봉은 아니신데 긴 장대 양봉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목표가 도전해보세요. 아주 길게는 한 올해까지는 달성 가능하다라는 뷰 전해드립니다. 네, 힘나실 것 같아요.